네, 안녕하세요. 닥터스키니 최보현입니다. 자, 우리 몸의 군살들을 빼기 위해서 식이 조절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많은 노력들을 하시죠.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 전체적으로 체중이 좀 빠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안 먹고 또 운동을 해도 잘 안 빠지는 그런 부위들이 있죠. 자, 이런 군살들의 지방 볼륨 감소를 위해서 많이들 하시는 시술로 지방 흡입과 그리고 지방분해 주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지방 흡입과 지방분해 주사의 특징을 아주 좀 상세하게 하나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술 방법입니다. 지방 흡입의 시술 방법은요, 이 지방층에 아주 직경이 굵고 그리고 기다란 내용같이 생긴 캐뉼라라고 하는 관을 삽입해서 지방을 흡입해내는 시술입니다. 보통 이게 굉장히 굵은 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에 0.5에서 1cm 정도를 좀 절개를 해서 칼로 째서 관을 삽입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술 후에 0.5에서 1cm 정도의 흉터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용량의 지방을 흡입해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좀 해야 하고요. 또 넓은 면적이나 많은 양의 지방을 흡입해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흡입하면서 피하 지방층에 상처를 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고 회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술 후에는 압박법을 입습니다. 네, 반면 지방분해 주사는요, 수술이 아니라 시술입니다. 군살이 있는 부위에 지방분해 및 지방세포를 파괴하는 효과가 있는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이고요. 보통 약물의 주입은 아주 거대한 캐뉼라가 아니라 아주 얇은 머리카락처럼 얇은 주사바늘이라든지 또 주사바늘처럼 가는 캐뉼라로 주입을 합니다. 네, 두 번째 효과입니다. 지방 흡입은요, 지방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커다란 대롱으로 이렇게 흡입을 해내기 때문에 지방세포의 수가 확실하게 줄면서 지방 볼륨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수술이기 때문에 흡입 용량을 늘리게 되면 고도비만 분들의 대용량 지방 흡입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반면 지방분해 주사는요, 군살이 있는 부위에 라인을 정리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방분해 주사가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건지 아니면 지방세포를 파괴해서 수를 줄이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병원마다 지방분해 주사의 성분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 효과도 병원마다 차이가 꽤 큰 편입니다. 지방세포의 크기만 일시적으로 좀 쪼그라들게 하는 병원은 시간이 지나면 지방세포가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올 수가 있어서 요요 현상에서 오는 편이고요. 아예 지방세포를 파괴시켜서 지방세포 수를 줄이는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병원은 요요 현상이 잘 안 오는 편입니다. 세 번째, 마취 유무입니다. 지방 흡입은 수술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 좀 부담이 있죠. 반면 지방분해 주사는 전신 마취 필요 없으시고요. 크림 마취도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네 번째, 통증 정도입니다. 지방 흡입은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수술 시에는 통증을 느낄 수가 없죠. 반면 수술 후에는 마취가 풀리면서 좀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흡입 부위가 굉장히 많이 붓고요. 또 멍도 꽤 드는 편이어서 붓기로 인한 불편감과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 지방분해 주사는 병원마다 시술하는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통증의 정도가 병원마다 차이가 꽤 큰 편입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요. 끝이 뾰족한 니드를 사용하는 병원, 그리고 끝이 뭉툭한 캐뉼라를 사용하는 병원, 이 병원에 따라서 이 통증의 정도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자, 끝이 뾰족한 니드를 사용하려면은 이 군살 부위를 되게 여러 번 찔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찌르는 횟수가 많으니까 통증의 횟수가 많아진다는 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니들은 끝이 뾰족해서 찌를 때마다 굉장히 아파요. 반면 이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캐뉼라를 사용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 캐뉼라는 끝이 뭉툭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술을 할 때 여러 번 찔러야 되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통증의 횟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캐뉼라를 사용하게 되면 끝이 뭉툭해서 날카로운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캐뉼라를 사용하는 경우는 통증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작용입니다. 지방을 흡입하는 큰 캐뉼라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5에서 1cm 정도를 절개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 흡입 후에는 한 0.5에서 1cm 정도의 절개선이 흉터로 남습니다. 보통 지방 흡입을 할 때 캐뉼라를 삽입하는 부위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특정 부위에 대칭적으로 이런 절개선 흉터가 있다고 한다면 지방 흡입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허벅지 지방 흡입 많이들 하시니까요. 허벅지의 경우에는 어디서 절개를 하냐면 엉덩이에서부터 다리로 이어지는 그 엉덩이 밑에 라인, 거기다가 이제 절개를 하고 들어가는데요. 이 오른쪽, 왼쪽 비슷한 위치에 이런 절개선이 엉덩이 아래쪽 라인에 있다고 한다면 지방 흡입을 하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즘은 걸그룹 분들의 경우에도 이 지방 흡입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걸그룹 분들이 이제 핫팬츠를 입으셔서 가끔 이제 그 핫팬츠 바로 밑으로 이제 절개 흉터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하셨구나 알아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단점은 수술 후에 유착 반응으로 살이 좀 울퉁불퉁하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방 흡입 수술 시에 이 길고 직경이 큰 캐뉼라로 넓은 지방층을 골고루 흡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지방을 골고루 흡입을 하지 못하고 어떤 부분을 좀 많이 뽑고 어떤 부분은 적게 뽑다 보면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될 수가 있고요. 또 캐뉼라로 동일한 지방층을 뽑아야 하는데 어디는 깊은 층을 흡입을 하고 또 어디는 얕은 층을 흡입을 하다 보면 역시 또 살이 울퉁불퉁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흡입 수술 후에 회복 과정에서 피하 지방층의 유착 반응이 일어나면서 안쪽 환경이 좀 울퉁불퉁해지기도 합니다. 즉 수술 후에 회복 과정에서 피하 지방층의 섬유 조직이 더 발달을 하게 되면서 셀룰라이트가 오히려 더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 지방분해 주사는 어떨까요? 이 주사는 바늘이나 아주 바늘처럼 얇은 캐뉼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 바늘 자국 주변에 멍이 들 수는 있지만요. 보통 한 동전 한 개 정도의 크기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붓기의 경우에는 병원마다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농도가 낮고 대용량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는 붓기가 꽤 있는 편이고요. 반면 고농도 약물을 좀 소량 주입하는 경우는 약물에 들어가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붓기도 크지 않습니다. 또한 시술 자체가 아주 가는 바늘을 이용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안쪽에 상처를 내지 않아요. 흡입과 달리 안쪽에 상처를 내지 않아서 흡입 수술처럼 유착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분해 주사에는요, 유착을 유발하는 섬유 조직의 노폐 성분이 들어있어서 흡입 수술 후에 유착으로 살이 좀 울퉁불퉁해지시는 분들이 오히려 지방분해 주사를 하시면서 그런 유착을 이제 완화시키는 시술을 하시게 됩니다. 6번째 회복 과정입니다. 지방 흡입은 붓기나 멍이 빠지는데 며칠이 아니라 몇 주가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수술 부위에 압박복을 입는 기간도 있어서 바로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반면 지방 분해 주사는요, 붓기 빠지는데 3일이면 됩니다. 3일 이내에 붓기가 빠지고 또 지방 볼륨이 줄어드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보통 간단한 샤워나 운동은 다음날부터도 가능하십니다. 7번째, 시술 횟수입니다. 지방 흡입은 한 번의 수술로 끝이 나지만요. 지방 분해 주사는 보통 1주나 2주 간격으로 4에서 5회 정도 수술하기 때문에 병원은 4회에서 5회 정도 방문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